안녕하세요. 오늘은 삐뜩하면 잘 우는 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보 아이 있죠. 퍽하면 울고 뭐든지 말은 안 하고 울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울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는 아이들은 무조건 달래주거나 무조건 혼내지 마시고 왜 우는지 그 이유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말을 안 하고 울지만은 부모님은 알 수가 있죠. 아주 어린 아이 만 3세 이전의 아이들이 자꾸 운다면은 뭔가 어디 몸이 불편해서 울 수 있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울보 아이가 있다면은 그 발달 단계에 맞게 아이들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면은 자기 문제를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언어를 습득할 그 만 3세 고쯤의 아이들을 많이 배우는데 그 기회에 엄마하고 같이 있지 않고 대화할 사람이,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아이가 크면은 언어가 확실히 느려집니다. 말은 들어야 배우는 것인데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계속, 아이는 알아듣지 못해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쁘다, 사랑한다, 밥 먹었니, 아이 예쁘다, 아이고 잘한다 해가면서 계속 무엇인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 아이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점점 자기도 말을 할 수 있을 때 어느 날 들었던 그 말을 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왕왕 자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세가 되면은 거의 자기 의사 표시를 다 할 수 있는데 그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뭔가 마땅치 않은 혹은 울고 싶은 그 문제를 말로 하지 않고 울어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음이 고치의 언어죠. 그러니까 울음을 언어로 대신 사용하는 것이라면은 이 아이에게 이제 정말 그 이야기를 하도록 언어를 가르치는 그런 훈련을 어머니께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배울 기회를 놓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요. 또 울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울었더니 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울었더니 안 해준다고 했던 걸 해주더라. 울었더니 맛있는 걸 사주더라. 울었더니 장난감도 사주고 울기만 하면은 보너스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울면은 2차 이득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은 아주 약아요. 그래서 잘 알죠. 그래서 울면은 생긴다. 우리나라 말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니까 울면은 아무래도 관심이 가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을 바라고, 아이들은 아주 영리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자기에게 더 이득인가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에게 어떤 것이 유익인가 알기 때문에 울면 이득이다라는 것이 벌써 계산이 되면 그때부터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모님은 빨리 캐치를 해서 그때부터는 그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지 말아야만이 되는 것이, 아무리 울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아무리 울어도 내가 안 된다고 한 거는 절대 해주는 일은 없다라고 한번 정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울지 않을 것인데, 왜? 울어봤자 자기 기운만 빠지거든요. 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애들이 울고 나면 땀을 쭉 흘리죠. 너무 힘들어서. 떼쓰고 우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은 땀을 흘리고 막 힘을 다해서 울어요. 그것이 왜? 2차 이득이 생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울보 아이들의 우는 그 이유를 얼른 깨달아서
그거를 캐치를 하시는 것이 첫째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 것이에요. 그냥 시끄러우니까 빨리빨리 그냥 떡 하나 더 줘가지고 입을 닫게 해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우는 이유를 빨리 이제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울음으로 얻어지는 2차 이득을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또는 애들이 죄 짓고 나면 울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 잘못하고 나면은 혼날까봐 두려워서, 그리고 울음으로써 그것을 회피해 버리려고. 이것도 습관이 되면은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히고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울음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고 그거 자기의 잘못을 다른 데로 이전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우는 이유를 빨리 캐치하는 건 어쨌든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물을 엎질러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난감이 다 젖고 그래 옷도 젖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빨리 네 장난감을 갖다가 마른 걸레를 가지고 가서 닦고 책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치우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를 갖춰주도록 하세요. 너 왜 엎질러니 하고 때리면은 이것은 또 아이에게 앞으로는 더 꽁꽁 숨겨야 되겠다. 혹은 이렇게 잘못하면은 나에게 이런 이와 같이 나에게 벌이 오니까, 그러니까 더 크게 울어가지고 이걸 내가 모면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피하려는 사람의 본능인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한 그 대가를 피하려고 하는 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본능이죠. 그래서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애들은 심지어는 이게 이제 신경적으로 더 강해지게 되면은 잘못을 하고 나면은 실질로 아이가 아픕니다. 왜? 혼날까봐 두려워서 열이 나고 또 배가 아프고 토하기도 하고 온몸이 쑤시기도 하죠.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이를 기르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한국의 그 어머님들은 우리의 말투, 저도 그런 말투를 많이 썼지만은 우리는 그 모든 그 말의 그 명령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해, 저거 해, 숙제해, 해. 상대방의 의사는 전혀 물어보지 않죠. 이제 영어에서는 can you, 이렇게 can you, could you 이렇게 또는 내가 뭘 말할 때 may I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너 이렇게 요거 좀 할래? 가령 저기 있는 저기 가서 냉수 한 그릇 나에게 갖다 줄래?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자기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안 할 수도 있지만은 yes 그러고 가서 네 그러고 갖다 주면은 그거는 자기의 의지, 하기 싫은 의지를 꺾고 나를 도와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맙다 이렇게 말은, 대화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건데 갖고 와 근데 싫어요. 속으로 아이가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좀 이렇게 느리면 왜 빨리 안 가져와? 이리 가서 가져와. 말을 안 들어 얘는. 어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 이렇게 여기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기분도 나빠지고 억지로 가서 그냥 물 떠다가 이렇게 주니까 인상도 안 좋고 부모의 목소리, 엄마 아빠의 목소리 들으면은 반감만 사는 것입니다. 공부해! 공부 안 하고 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힘들지, 그렇지만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공부 지금 안 되니?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열심히 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항상 상대방의 어린아이라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보는 말투로 바꾼다면은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할 그 결정의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교육은 아주 나쁜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투부터 한번 바꿔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이렇게 해볼래? 이렇게. 누구한테나 이렇게 하면은 참 좋지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떼버리고 바빠서 그런지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와, 빨리빨리 가, 빨리 가,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침착하게 그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자기의 의사로 결정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자주적이고 그리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지 않는 자존심이 강해지는 자존감이 강해지는 그런 아이로 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만약에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그 실수도 왜 이렇게 실수를 했느냐라고 실수한 그 자체 어떤 결과를 가지고 막 아이를 꾸중하지 말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니 하고 그 과정을 꼭 물어봐야 돼요. 그 방법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미숙했구나. 미숙하니까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아이니까 실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는 거에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잘 한 번을 딱 시범을 보여주시거나 해서 아이를 차분하게 가르쳐 준다면 아이는 그 실수한 것에 그 자체 때문에 정말 가책받고 자기 스스로 비참했던 그 마음에서 자유를 얻을 것이며 다음에는 분명히 칭찬받으려고 침착하게 잘 할 것입니다. 실수한 그 자체만 가지고 엎질러진 물만 가지고 아이를 그냥 야단을 치고 나중에는 그 자체에서 벗어나 다른 이야기까지 끌어들이면서 너는 하는 일마다 그러더라. 얘는 도대체 누굴 닮아 이러냐. 얘 이래가면서 이제는 나중에는 집안 식구까지 다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이걸 확산을 시키면은 집안이 불안해지죠. 불안한 가정에서 사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그만 어린아이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연필깎이를 자기 혼자 쓰겠다고 하다 연필을 몽창 다 깎아버려요. 새 거를 집어넣는데 끝까지 그냥 막 힘을 다해서 갈아가지고 몽당 연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엄마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이렇게 돌리다가 휙 헛돌아가는 소리가 나면은 그만 스톱을 해야 된다. 이 연필을 쓰지도 않고 다 깎아버렸으니까 아깝지? 이렇게. 야, 이 연필이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해서 깎아버리다가 기둥뿌리 없어지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하나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아이들은 그 실수하고 또 다시 시도할 수 있고 실수해서 아예 넘어져 버리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아이에게 너무 그렇게 착하게 해주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지는 건 그렇게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줘서 버릇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보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이 아이 앞에서 이렇게 모든 것에서 예의와 범주를 지키고 한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도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인사도 하고 하는 그 말투며 이런 모든 것들은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말투를 보면 그 집안의 말투가 보여요. 그 집안에 보면 할아버지, 그 자녀들 그리고 아이들 대대로 그 가정의 예의 범절이 그 예의가 보이는 것입니다. 교양이 보인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꼭 아이를 잘해줘서가 아닙니다. 인격을 존중해 주는데 삐뚤어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뺏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혼자서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결정하여서 또 잘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참 잘했다라고 반드시 칭찬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니? 까지 해주신다면 최고입니다. 그래, 이렇게 내가 했어요. 그러면 와, 대단하구나.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혹시 조금 미흡한 게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끝까지 해주고 마무리를 짓는다면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최고의 부모님이십니다. 특별히 비싼 과외 시키지 않아도 그 아이는 공부 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